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신내과 유튜브 채널 2분 만에 알려주는 남자 이신남입니다. 오늘은 이신내과 이진호 원장님과 큰순내과 곽경민 원장님을 모시고 투석 혈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내과 원장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큰순내과 원장 곽경민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사구체 신념을 오래 앓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신부전이 발생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말기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몸속의 요독과 수분 제거를 위해서 신대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신대체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진호 원장님. 네, 신장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이제 신장을 대체하게 되는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신장 이식, 혈액 투석, 복막 투석이 그 세 가지인데요. 신장 이식은 누군가로부터 이제 신장을 공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공여를 받거나, 최근에는 이제 사체 이식 대기 순위를 걸어두고 사체 이식이 생기면 발생하게 되지만,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럽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고, 복막투석은 복막관을 복강 안에 삽입을 해서 물을 넣고 그 복막액을 통해서 요독과 수분을 빼내는 방법인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고 제대로 깨끗한 방이나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힘든 수가 있어서, 혈액투석은 판을 내게 되면 이제 간호사들이 바늘을 찌르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진료를 보는 아주 이렇게 좀 환자분께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물론 주 3회 이렇게 병원에 와야 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서 현재는 압도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분 수가 많고 그 뒤를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약해진 신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치료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혈액투석이군요. 혈액투석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곽경민 원장님. 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에 많은 양의 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혈관 통로가 필요합니다. 혈관 통로는 크게 자가혈관과 인조혈관, 그리고 혈액투석을 위한 그 혈액투석 도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가혈관을 이용한 혈액투석이 가장 합병증이 적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추천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가혈관은 수술을 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혈액투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혈관이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만성 콩팥병 4단계쯤 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혈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기능이 더 악화돼서 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투석을 하게 됩니다. 만성 콩팥병 4기부터는 혈액 투석을 수술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팔에 있는 혈관에 무분별한 체열이나 주사를 피해서 투석용 혈관을 만들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혈관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통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투석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진호 원장님. 혈액투석 혈관 통로는 감염 합병증과 혈류장애 합병증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는 감염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혈류장애 합병증은 곽경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염 합병증은 이제 우리 투석 바늘이 들어가게 되거나 이렇게 가려움증으로 긁게 되어서 상처가 생기게 됐을 때 투석 혈관으로 피부에서부터 혈관 안으로 염증이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많은 양의 분당 심한 경우에는 3000ml의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염증이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조혈관 자체가 우리 몸의 것이 아닌 외부의 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인조혈관을 다 걷어내고 새로 만들고 하는 어려운 수술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지신장연구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손 씻기인데요. 환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는 잘 하시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팔 씻기도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좀 춥고 이렇게 하지만 가능하면 투석 혈관의 팔까지도 전부 다 씻어가지고 깨끗이 1차적으로 감염 방지를 하고, 이제 간호사분들이 니드링 하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소독제를 도포해서 멸균, 제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찌르고 해야 되는 거고, 가끔 환자분들께서 팔에 이제 가려워서 긁거나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겼을 때 딱지를 뜯는 경우가 있는데,
투석 혈관 위에 있는 딱지는 절대로 뜯으시면 안 돼요. 피가 솟구치면서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 작은 감염증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낫겠지 하고 두고 방치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전신 감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 혈류장애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류장애 합병증은 이제 협착과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 통로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거나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투석 치료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석한 환자에게서 투석 혈관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 통로의 감염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고, 발생을 한다면 빠른 항생제 치료와 입원 치료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혈류장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혈관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게 느껴지는 거, 손가락을 가볍게 혈관에 대보시면 혈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혈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라서 그런 것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지 보고, 이제 지혈이 잘 안 되거나 계속 기계 알람이 올 때는 심장으로 넘어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혈관을 만져보면 쿵쿵 뛰는 강한 압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막히게 되면 아예 이제 혈류도 없어지고 압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있던 느낌들이 전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환자분들께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바쁘시면 아침에 한 번이라도 귀에 이렇게 팔의 혈관을 소리를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소리가 잘 들리는 경우에는 정상이지만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고, 이제 다른 진찰들은 투석실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환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 있고, 초음파 검사를 좀 공고를 드려요. 초음파 검사를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혈전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혈류가 좀 약해진 경우,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찰 소견과 맞추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투석 혈관에 이제 협착이나 혈전증이 생기게 되면 시술로 해서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해서 다시 투석 혈관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종종 투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찰 소견에도 이상이 없고, 환자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데도 단순히 영상의학적으로 사진이나 초음파만 가지고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술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증상이 없이 그냥 혈관만 좁아져 있기만 한 혈관을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혈관 통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시술을 많이 받게 되면서 환자가 노출되지 않아도 될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많이 생기고, 멀쩡한 혈관을 많이 건드려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인공신장실에서 의료진들이 매번 이제 투석 혈관을 확인을 하고, 환자도 원장님, 이진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자기 투석 혈관에 관심을 가지고 진찰을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때는 투석 혈관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인공신장실 의료진이 같이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투석 혈관에 점차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제 신장학회 소속으로 중재신장학연구회가 있습니다. 중재신장연구회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직접 본인의 환자들의 혈관의 관리, 감독, 감시, 치료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이제 많은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같이 가입되어 있고, 최근에는 초음파 핸즈온 교육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서 투석 환자들을 직접 이제 모시고 초음파로 어떻게 관찰하는지 이런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연말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그리고 치료 방법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서 많은 신장내과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곽경민 원장님은 조만간에 대구에서 개원을 하십니다. 신장내과 최초로 혈액투석실, 그리고 혈관 중재치료, 그리고 내시경실을 함께 운영하실 예정이신데요. 최근 이신내과와 함께 중재시술치료를 하셨는데 그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너무 좋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중재신장학 연구회와 더불어 우리 투석혈관 환자들에게 투석혈관 치료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빈 원장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방기환 팀장님, 김미란 부팀장님, 우리 김강민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치료를 같이 했었는데요. 어쨌든 열정이 넘치시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순내과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서 대만족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